자, 네, 이제 첫 번째 경기 브라이튼대 이제 리버풀.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밀러와 그리고 수비수 에스투피난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지금 공격진과 이제 미들진에서의 그런 전력 누수가 좀 있어요. 일단 이제 코디 가포, 그리고 이제 디에고 조타, 그리고 이제 커티스 존스까지 지금 줄줄이 지금 결장을 하면서 지금 중앙 및 그리고 좀 공격 전력이 어느 정도 약화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경기를 뛰고 이제 2-3일 만에 경기를 바로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다소 힘들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홈에서 이제 치렀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마르세유 원정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금 브라이튼이 리버풀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체력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좀 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도 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은 이제 이 둘 자체가 어느 정도 공격이 굉장히 좀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도 이제 템포 빠른 경기로 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침투나 이제 컵백에 이제 두 팀 다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공격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리버풀이 즉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핵심 선수들은 여전히 좀 건재하다 보니 크게 뭐 공격 쪽에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이 최근 수비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리버풀도 좀 충분히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이제 브라이튼, 네, 지금 최근 3경기 1무 2패로 이제 흐름도 좋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좀 흐름 자체가 하락세를 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간 흐름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하면은 공격적인 경기 양상 속에 리버풀이 좀 더 우세한 경기를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리버풀 사이드 볼게요. 리버풀 승, 그리고 3.5 기준은 오버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 승에 3.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대 뉴캐슬. 네, 이 경기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물론 뭐 아직까지 큰 결장자가 없긴 하지만 지금 핵심 공격수인 안토니오가 결장 의심이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점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네, 수비수의 보트만, 그리고 이제 하비 반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앤서니 고든까지 이제 퇴장으로 인해 이제 결장을 당하면서 지금 주전 선수들의 어느 정도 결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엘링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으로 인해 결장 의심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이제 출전할 수 있을지가 좀 약간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좀 양 팀의 라인업 그 전력 누수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2-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독일 원정에 갔다 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돌아와 경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이제 그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이제 체력적으로는 다소 열세일 수 있다. 네,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이제 파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최상의 폼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4연승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지금 뭐 경기력이 부진했다가 이제 세필드 상대로 8대0 대승을 거둔 시점부터 좀 전체적으로 혈이 많이 뚫린 그런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대단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뉴캐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점유율에서는 뉴캐슬이 좀 더 우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최근 공격 전개가 많이 좋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골 결정력 역시도 지금 많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득점 기회만 좀 잘 살리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지금 웨스트햄도 이제 최근 또 공격 정리가 좋으면서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뉴캐슬 역시 지금 공격 정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양팀 다 좀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더더욱 좀 웨스트햄도 좋은 그런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지금 양팀 다 연승 중으로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더 둘 중에 경기력이 뛰어나다고 보이는 팀은 좀 뉴캐슬이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보다 하루 덜 쉬고 이제 독일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재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뉴캐슬에 비해 다소 지금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중원에서도 뉴캐슬이 굉장히 지금 단단하고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상대로 오히려 좀 중원에서 우위를 보인다면은 이거는 뭐 이제 원정이긴 해도 뉴캐슬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사이드, 그리고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2.5씩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캐슬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왜냐면 이제 웨스트햄이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좋은 흐름을 타는 뉴캐슬이라고 해도 대승보다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이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뉴캐슬 승 햄무의 2.5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웨스트햄과 이제 뉴캐슬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 이제 아스날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버가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랑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좀 전반에 이제 부상으로 인해 이제 교체 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사카의 출전이 좀 많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카가 빠지게 되면은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공격 쪽에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이제 더브라이너는 계속해서 지금 부상 중이고, 그리고 이제 로드리가 지금 결장 중이면서 어느 정도 지금 미들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2대1 패배를 랑스 상대로 당하면서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스날이 좀 경기를 주도했지만 득점 기회를 빈번히 놓쳤고, 결국에 이제 랑스가 이제 역습을 통해 이제 역전골을 넣으면서 이제 아스날이 패배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좀 다소 아쉬운 그런 아스날의 그런 직전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라이프치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현재 흐름 전환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전 라이프치와의 경기에서 맨시티가 굉장히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결국 좀 3대1 대승을 거뒀죠.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양 팀의 경기에 대한 간략한 리뷰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양팀 다 전반적으로 볼 점유를 기반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점유율 면에서는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나 그러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은 비슷하게 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덕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로드리까지 지금 빠진 맨시티다 보니까 아스날 상대로 좀 중원에서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자 아스날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좀 경기를 유리하게 좀 이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선짬뽕 후짜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짬뽕 후짜장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오늘 오후 경기랑 이제 해외 축구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는데, 오후 경기가 너무 이른 시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내드려도 그게 되지가 않아요. 배팅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오늘 해외 축구 조합이나 이제 그런 거 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회차 바뀌기 전 오후 경기들까지 제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선짬뽕 후짜장님. 자, 네. 어쨌든 이제 계속 한번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네, 이제 어쨌든 좀 아스날이 전반적으로 좀 중원에서 이제 중원에서 좀 유리하게 이제 이끌면서 이제 좀 경기를 좀 잘 조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중원 싸움에서 좀 아스날이 좀 유리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다른 나라 원정 경기를 뛰고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보다 하루 더 쉬고 이제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좀 더 맨시티보다는 체력적으로 좀 우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더 아스날이 좀 좋은 면모도 있긴 하지만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그런 무패 행진이 끊겼기 때문에 다시 흐름을 되살리기는 좀 어느 정도 힘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시티 상대로 직전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무승부를 한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제 졌을 만큼 상성상 이제 맨시티한테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아스날이 좀 더 경기적으로 유리하게 푼다고 해도 솔직히 뭔가 약간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 햄문화 그럼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많이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약간 그렇게까지 뭐 이제 득점이 많이 날 것 같은 경기가 좀 안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봐서 굳이 이제 언어바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스날과 이제 맨시티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라스팔마스. 자, 우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다음에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스타드렌 상대로 이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분위기 전환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아직까지 비아레알의 그런 경기력이 올라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후반 막판에 이제 렌이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직전 경기 비아레알이 어느 정도 운 좋게 좀 승리를 거둔 면도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진 않은 그런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셀타비고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홈에서는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홈과 달리 현재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원정에서 골이 없을 정도로 공격력 또한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번 시즌 홈 원정에서의 그 경기력 편차가 심한 그런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볼 점유를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이 뭐 크게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진 적이 지금 뭐 원정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비아레알이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이 전반적으로 이제 또 템포를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호미점을 살려서 비아레알이 유리하게 좀 이끌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스타드로행과의 그런 유로파 리그 경기를 뛰고 이제 2-3일 만에 바로 또 경기를 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다소 열세일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그 경기를 이제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고, 그리고 라스팔마스의 원정 경기력을 지금 봤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지금 우세한 상황을 라스팔마스가 잘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 라스팔마스의 경기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비아레알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아레알과 라스팔마스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대 이제 프라이부르크. 자, 우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에서 더리스트, 그리고 지금 나브리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지금 회플러와 귄터가 결장 중인 그런 프라이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코펜하겐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3일전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좋은 흐름이 지금 다소 끊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약간 양팀의 흐름이 다소 좀 상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이제 양팀의 맞대결들을 봤을 때 이제 매 경기 뮌헨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이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뮌헨이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좀 지배적인 경기를 많이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뮌헨이 점유율 면에서 좀 압도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뮌헨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좀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기동성이 좋은 팀 상대로 좀 수비에서 많이 고전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뮌헨 상대로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뮌헨 같은 경우는 침투나 컷백 등 이제 공격 패턴도 다양하고, 그리고 좀 템포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격 패턴을 좀 프라이부르크가 막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파리그 경기를 뛰어서 이제 뮌헨보다 이틀 덜 쉬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좀 많이 열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약간 좀 이런 점들을 다 봤을 때는 좀 뮌헨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상대 전적도 이제 뮌헨이 전부 다 이제 이겼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뮌헨 사이드를 보고, 이거 핸디로는 이제 1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이건 오바 볼게요. 뮌헨 승, 마이엔 승의 3.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뮌헨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몬차 대 살레르니타나. 자, 우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무승부만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사소울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승리에 대한 좀 혈이 뚫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경기력은 좋았지만 결과가 좀 안 나오면서 무승부만 거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경기력에서도 사소울로에 비해 앞섰고, 그리고 이제 승리도 거두면서 좀 어느 정도 혈이 뚫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고,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이제 1무 4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시즌에 비해 좀 현저히 경기력이 떨어진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좀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큰 그런 살레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몬차가 볼 점유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이제 현재 공격 전개나 메이킹이 지금 살레르보다는 몬차가 더 좋기 때문에 몬차가 공격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흐름, 경기력 모두 지금 몬차가 더 좋기 때문에 홈에서 그래도 살레르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이제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몬차 승. 네, 2.5 기준으로 이거는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몬차 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아탈란타.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각각 챔스랑 이제 유로파 원정 경기를 뛰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네.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셀틱 원정 경기를 뛰었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르팅 원정 경기를 이제 뛰고 돌아왔다고 이제 볼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체력적으로 다소 좀 지친 기색이 있을 그런 양 팀이라고 보지만, 이제 라치오가 그래도 아탈란타보다는 하루 더 쉬었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좀 더 체력적으로 약간 우세할 수 있다고 보는 팀이면 그래도 라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그렇게까지 뭐 체력적으로 어느 팀이 많이 우세하다 이런 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제 라치오가 이제 홈 2점을 많이 받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 아탈란타의 그런 흐름이나 경기력이 지금 많이 좋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흐름을 지금 현재 좀 라치오가 깨기는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좀 측면 공격이 좋은 그런 아탈란타가 좀 더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해서 좀 라치오의 수비를 어느 정도 좀 공략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라치오가 원정에서 아탈란타를 상대했을 때, 네, 그때는 좀 성적이 좋았긴 했지만, 반대로 이제 라치오가 홈에서는 이제 7년 가까이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홈에서 아탈란타를 상대할 때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인 그런 라치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상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거는 좀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아탈란타 프랜스.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건 언더 볼게요. 네. 왜냐면 이제 라치오도 이제 홈에서는 좀 수비가 좋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비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수비까지 또 같이 고려를 하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줄곧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양 팀의 약간 스타일을 봤을 때는 좀 오버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아탈란타 프랜슨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몽펠리에 대 이제 클레르몽. 자, 우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어느 정도 조금 결장자 누수가 큰 그런 몽펠리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우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로리앙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공격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로리앙 상대로 이제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이제 그냥 이긴 게 아닌 이제 3대0 대승을 거뒀다는 점은 몽펠리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지금 좋은 경기력을 이번 경기에서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약간 몽펠리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파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레르몽 역시 이제 지난 시즌보다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클레르몽이 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를 주도할 팀은 클레르몽이 아닌 좀 몽펠리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는 좀 최근 공수 전환이 좀 많이 느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몽펠리에의 그런 빠른 공격 전개 좀 도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빠른 공격 전개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펠리에 그런 뭐 역습이나 이제 침투 플레이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 나와갖고 현재 뭐 이제 이 경기도 분위기, 경기력 모두 몽펠리에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몽펠리에가 더 지금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홈인 몽펠리에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몽펠리에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알크만. 자, 우선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일 전에 이제 그리스 원정 경기를 뛰고 돌아와 바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좀 체력적으로 다소 좀 힘든 상황일 수 있고, 그리고 알크마르 역시 이제 2-3일 전에 컨퍼런스 경기를 뛰었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아약스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두 팀 다 최근에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당연히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 경기를 뛴 아약스가 좀 체력적으로 더 열세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양 팀 다 보통 좀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측면에서의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자, 그 대신에 좀 전반적으로 좀 더 약간 경기를 쉽게 풀어갈 팀은 좀 알크마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뭐 매경기가 굉장히 좀 힘들 정도로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경기력에서 물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경기 운영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실리적인 결과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알크마르가 약간 좀 경기력 면에서는 앞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도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기력이 물이 오른 알크마르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 또한 이제 최근 3경기 1승 2무로 알크마르가 이제 아약스 상대로 이제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전반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경기는 뭐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뭐 알크마르 프린스 네. 뭐 2.5 기준인데 본다고 하면은 오버 볼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뭐 페노르트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제 홈에서 이제 좀 아주 좀 지고 있을 때 관중들의 약간 좀 폭동도 이제 많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두 번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혹시나 이제 이번 경기도 좀 취소될 가능성도 약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승패나 이제 어느 바 쪽으로 보면은 저는 알크마르 프린슨 그리고 2.5기시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해외 축구 몇 경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라리가 경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자, 요거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도전. 네, 요거는 이제 2.5 기준 한번 오바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쾰른. 요거는 이제 레버쿠젠 승. 그리고 핸디로는 많이 본다고 하면 마인승까지도 보는 경기. 왜냐면 이제 레버쿠젠이 이제 직전 대회에서 이제 주전들을 어느 정도 아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한번 레버쿠젠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강 경기인 랑스 대 릴. 네, 요거는 그냥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슨 그걸 어느 바 쪽으로 가져갈 거면은 저는 한번 언더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 방송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것으로 오늘 이제 방송 전부 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